국보위 발족,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전두환. 국가 최고 권력기구 국보위의 발족. 12.12 쿠데타를 통해 군권을 손에 넣고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어 행정에 참여하게 된 전두환. 이제 그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수장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했다. 국회가 재개되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령을 해제시키면 군인들은 모두 원위치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12.12를 했던 우리들은 모두가 역적이 되어 처단당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국회를 해산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최통이 허락해 주겠어? 일단 비상계엄령 확대만이라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국회 해산이 안 되면 늘 불안할 거야. 계엄령이 확대되면 먼저 삼김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심점을 잃은 나머지 조무래기 의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라? 그리하여 전두환은 5.17 쿠데타를 감행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시키는 한편 김대중과 김종필을 강제 연행하고 김영삼은 가택연금 시켰던 것이다. 좋아. 이러면 당분간은 계엄령을 유지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입법, 사법권까지 몽땅 가져와야 완벽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무슨 방법이 없겠나? 사령관님, 5.16 때처럼 우리도 기구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초헌법적인 최고 권력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군. 그거 좋지 좋아.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이용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국가적 위기를 강조해서 임시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라? 그리하여 5.18이 일어나고 나흘 만에 전두환은 최규하를 찾아갔다. 각하, 국보위가 필요합니다. 설치하도록 재가를 해주십시오. 지금 북괴가 폭동을 사주하고 있는 이때 국가의 시국을 관료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부디 나서서 질서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안돼요 안돼. 국보위라는 게 5.16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한다는 일도 박정희 때의 긴급조치와 비슷한 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보위는 각하의 자문기구로 있는 겁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군은 질서를 잡고자 함이지 절대 정치에 욕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규하는 전두환을 거스를 힘이 없었다. 이미 그를 보좌하고 있던 국무위원들도 하루 전날에 5.18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를 한 마당이었다. 때문에 최규하는 굴복하고 말았고 광주항쟁을 진압한 지 나흘 만에 국보위는 정식 발족되게 된다.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은 전두환이 맡았다. 하하하하. 이로써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이어 국보위 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허수아비로 전락한 최규하와 내각. 국보위는 외견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위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법, 입법, 행정 3부를 장악한, 실제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숨겨진 통치기구였다. 국보위 의장은 최규하였지만 사실 얼굴마담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전두환이 쥐고 있었다.
국보위의 구성원들도 12.12를 주도한 전두환의 측근들로 채워졌으니 전체의 30명 중 60%가 되는 18명이나 포석되었던 것이다. 국보위의 주요 구성원 노태우, 정호용, 유하경, 황영시, 차규현 등이다. 최규하만 꼭두각시였던 것은 아니다. 모든 장관들이 다 그랬다. 신군부는 각부 장관실에 별 1개짜리들을 파견했다. 확실한 내각 장악을 위해서였다. 준장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자마자 장관실 크기의 집무실부터 요구했고, 공무원들은 2명의 장관을 모시기 위해 더욱 바빠졌다. 당시 국보위의 한 분과위원은 이렇게 회고한다. 국보위 엄청났죠. 계엄사, 보안사, 중정에서 취합된 모든 정보가 일단 국보위에서 걸러진 다음에 각 분과로 하달될 정도였으니까요. 국가의 모든 업무와 통제 기능을 담당한 만큼 국가 권력의 핵심이었죠. 워싱턴 포스트지의 특파원 돈 오버도퍼는 이렇게 말했다. 경복궁 인근의 국보위 건물은 인근에 소재한 청와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였으니 국보위에서는 매일 누구를 잡아오라는 체포령과 각종 법령을 내리며 국가를 장악했다. 당시 부총리는 이렇게 수레한다. 전두환이 나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100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당시 예비비로 150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미 그쪽에서 우리 예산 현황을 훤히 다 알아보고 요구한 것이었죠.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할 수 없지.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국보위의 눈치나 살펴야 했죠. 미국도 전두환을 실세로 인정하고 있었다. 국보위가 발족되던 바로 그날 카터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군이 가능한 조속히 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주력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예요. 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민주화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독재 국가를 전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후 미국은 한미 대화에서 최규하는 완전히 배제하고 협상 파트너로 전두환하고만 접촉하기 시작한다.